주차와의 전쟁, 주차선 안에 주차했는데 무개념입니다. 주차 엄청나죠. 항상 문제를 겪는 게 바로 이 주차 갈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평론가님, 저는 뭐 어디 약속을 잡는다거나 네. 아니면 새로운 곳에 갈 때 항상 확인하는 게 있어요. 주차장. 그렇죠. 주차되냐? 예. 그 다음에 더 이제 복잡한 곳들 있잖아요. 저희가 차를 갖고 가기 어려운 곳으로 정평 나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엔 발렛드냐? 발렛들이 특히 강남 같은 데는 발렛이 진짜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없으면은 뭐 강남엔 진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도 아찔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저도 뭐 스튜디오 촬영 같은 거 가는데 와,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곳인 네. 거예요. 정말 차를 진짜 버리고 들어가야 되나 이거 발에 동동 굴렀던 경험들이 여러 번 있는데, 주차 문제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늘상 좀 골칫거리이죠. 평론가님은 주차 관련 문제 뭐 경험해 보신 그런 적 있나요?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사례 있잖아요. 네. 이 사례가 뭐냐면은 본인은 주차선 안에 주차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선을 밟고 있거나 네. 너무 바싹 갖다 대면 옆차 나올 수 없게. 그러면 옆차는 정말 양쪽 라인에 적당하게 사이를 두고 정상적인 주차를 해도 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애초에 자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는 운전석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얼마 전에 당했거든요. 오, 그러셨어요. 방송을 막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튜디오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고 오, 네.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PD가 중간에 이제 그 조연출이 막 나가가지고 무슨 이분을 일이냐? 갖다가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차키를 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고 왔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는 정상적으로 차를 대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먼저 옆에 기둥이 있으니까 저 기둥에 오른쪽으로 붙이셨군요. 자기 차를 지금 안 다치게 하려고 과다하게 이쪽 왼쪽 차선에 붙여서 네, 자기가 차를 네. 대는 거예요, 애초에.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또 이쪽이 벽이니까 벽에는 안 닿아야지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럼 아니면 좀 더 오른쪽으로. 정상적인 그런, 네. 좀 더 오른쪽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주차를 해놨어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 못 들어간다고 네.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조수석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쪽 여유 있게 그런 경우 해놨으니까. 많죠. 조수석으로 내가 왜 들어가야 되냐는 거죠. 이 동일한 사안이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사례로 가져온 사안입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방송이 이렇게 방해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딱 우리 사례랑 맞는 내용이네요. 똑같은 사례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된 문제입니다. 네. 선을 넘지 않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대로 주차를 했는데 네. 무개념이라고 욕을 한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와서 관심을 모았거든요. 이 사연 좀 더 설명해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 아우디 차주에게 주차 문제로 혼났습니다라고 하는 저는 BMW 차주였습니다. 네. 그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오피스텔 거주 중인 작성자가 원래 주차 공간이 좁긴 해도 라인 안에 잘 주차만 하면 이웃 간에 갈등이 없는 곳이다. 그런데 이분이 차를 갖다가 저렇게 물었잖아요. 사진 나오고 있죠. 사진 나오고 있죠? 네, 아우디 물었네요. 차가 차선을 물고 주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자기의 들어왔어요. 그 정상적인 차를 댔는데, 그런데 저렇게 물고 먼저 주차를 했던 분이 야, 내가 운전석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놓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있었다고 저 사진이 올라가니까 이제 또 누구는 아우디 편, 누구는 쌍용차, 저 삼성차 편이 돼가지고 서로가 또 싸움이 붙었어요. 누리꾼들끼리. 그러면서 저 아우디가 먼저 잘못한 거다. 아니다. 그래도 옆차가 조금 더 비켜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갑론을 막 붙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글을 올린 분 같은 경우는 자기 차 옆에 바로 기둥이었기 때문에 더 그쪽으로 붙일 수가 없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하루아침에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 서로가 예의를 잘 지켜서 되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차란이 심각하기도 하고 진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차선도 굉장히 제 느낌은 타이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좁게 해놔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특히 옆에 벽이 있는 그런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그 들어갈 때 벽에 조금이라도 긁히면 정말 스트레스 받는 상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차 공간을 디자인할 때는 정말 차를 대는 사람 입장에서 좀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왜 평론가님 그런 것도 많잖아요.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보면 우리 뭐 거의 대부분 지하 주차장이니까 이 내려가는 통로가 이미 내 차가 여길 들어갈 수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코너링이 된다고 예. 진입해 보면 막상 그 기둥에 수많은 그 스크래치 자국들 예. 이미 거쳐간 많은 분들의 그런 흔적들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사진만 봐서 사실 뭐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사람들 반응 어땠어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아우디 차주가 밀리는. 그러니까 이건 아우디가 먼저 잘못됐다라고 하는 반응이 한 70% 정도 네. 됐고요. 그리고 그래도 옆차 차주 같은 경우도 굳이 그렇게 일부러 싸움하듯이 응징하듯이 이렇게 차를 갖다 붙여놓을 필요가 있었느냐. 서로가 조금씩 돕고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올라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조수석으로도 타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옆차가 잘못 차를 붙여놔가지고 글로 들어가지 못했던 경우도 제가 알아서 조수석으로 타서 이렇게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꼭 그렇게 호출해가지고 면박을 주고 뭔가 좀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필요는 서로 없지 않을까, 이웃들끼리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평론가님 또 주차하면은 이 문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파트에서의 이중 주차 문제. 이거 진짜. 이거 할 말 많죠. 맞습니다. 이중 주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도 예전에 이게 제 차, 전 제대로 주차장에서 주차를 했는데 앞에 이중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쭉 이중 주차가 되어 있는 곳을 빠져나가려다 보니까 정말 한 200번 왔다 갔다 해서 네. 빠져나간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이중 주차로 인한 해프닝도 좀 요새 커뮤니티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자기 차를 잘 모르시는 분 같아요. 한 고급 승용차 차주가 이중 주차를 딱 해놓은 거예요. 이중 주차하면 안 되는 차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차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이중 주차 자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도의 기술들이 필요한 차들이 있어요. 네. 가령 이 고급 승용차처럼 파킹이 자동으로 걸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파킹이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밀리질 않습니다. 네, 요즘에는 오토 파킹들이 되는 차들이 꽤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피에 딱 걸어놓고 내리는 순간 오토 그냥 파킹이 되죠. 오토 사이드 키가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런 경우는 밀리질 않아요. 아무리 해도. 그러면 이런 차의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차의 브랜드에 따라 달려 있는데 차가 밀리게끔 하는 그런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토 파킹이 안 되게끔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알고 그렇게 조치를 해놔야 돼요. 근데 이 고급 차주는 그냥 내려서 나 이중 주차 여기 해놓으라고 했으니까 주차해놓고 가야지 하고 간 거예요. 그래놓고 전화기도 딴 데다 갖다 놓고 전화도 안 받았네? 그러면 여기 차를 막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 고급 승용차 차주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나는 사이드를 잠그지 않았다. 그래, 차를 잘 나는 모르셨군요. 사이드를 잠그지 않았는데 파킹은 했지만 사이드는 잠그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에다가 놓고 내리긴 했지만 사이드는 잠그지 않았다. 이게 정말 차를 조금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 올리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차를 몰고 다닐 때는 자기 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럴 때는 무조건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전화 못 받은 것도 사과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론가님 저도 예전엔 또 출근 시간이 임박해 있는데 제 차 앞에 이중 주차가 너무 큰 SUV가 돼 있던 거예요. 정말 대형차. 근데 사이드를 안 잠그셨어요. 그런데 네. 진짜 제가 밀 수가 없잖아. 아무리 밀어도 저도 힘이 꽤 있거든요. 예. 정말 꿈쩍도 안 해서 제가 너무 급해서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거 한 번만 좀 같이 좀 밀어달라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한 두세 명이 붙어서 밀었던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이 주차로 인해서 감정 상할 일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소위 민폐 주차 유형 다양한데 평론가님 좀 알려주세요. 예, 그 사례 전달해 드리기 직전에 이중 주차 하시면서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저희 선배 중에 유명한 배우 정진영 씨가 저희 너무 좋아하는 극단 배우죠. 선배인데 이분이 이중 주차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왜요? 이중 주차한 차를 갖다가 이제 밀고 자기 네. 차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네. 그 주차장이 기울어져 있어도 어머머, 굴러갔군요.
그런데 어머. 이분이 굴러가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네, 네. 가가지고 그걸 몸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네. 그런데 차가 밀려가지고 넘어지셨나요? 골절상을. 진짜 큰 이슈였겠는데요. 예. 아니 그분이 유명해지기 전이어서 그렇게 요즘 같으면 굉장히 큰 네. 이슈가 될 텐데 그때 그래서 다쳤던 다치셨군요. 경우를 제가 봤었는데 이중 주차할 곳이 있고 안 할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잘 특히나 봐야죠. 기울어져 있는 곳 같은 절대 경우는 안 정말 되죠.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직접 본인이 미는 것보다는 주차 관리하는 분을 부르시는 게 특히 이렇게 여성분 같은 경우는 주차 관리하는 분을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굴러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굴러가 버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막으려고 하다가 큰일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그거 부르신 알아- 겁니다. 그 잘 SUV는 안 미시는 게. 안 밀려요. 그 밀었다가 나중에 그 가속 붙어갖고 밀려가서 어떻게 잡을 그렇죠. 거예요? 아찔하네요, 변호관님. 자, 주차로 인해서 감정 상할 일 또 사례 보면은요. 일단 경차 전용 주차 공간이 있죠. 있어요. 요즘 다 마련되어 있잖아요. 이 공간에 굳이 되는 그런 아, 저 두 칸 대형 몰고서 승용차도. 하는 그런 분들 봤어요. 저기 보세요, 저기. 아, 저 이런 거 경차- 안 되죠. 지금 몇 칸을 잡아먹으신 거예요. 주차 공간인데 거기 꼭 굳이 되셔야 됩니까? 솔직히 이제 경차가 아닌 분들의 경우 경차들은 경차 전용 주차 구역도 되고 아닌 구역도 넓은 데도 되고, 되고. 어떨 땐 좀 얄미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경차를 몰고 다니면서 우리 그 지구를 지켜주시는 분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그렇죠. 서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차 전용 주차구역, 또 여성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렇게 전용 주차구역은 절대로 침범하지 않으시는 게 서로 에티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는 차가 이렇게 문짝이 길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외제차 중에서 좀 그런 이렇게 것들 밟으면 있죠. 많이 네, 빨리 나가는 그런 차들 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사실은 문짝이 굉장히 커서 앞, 뒤 그 좌석이 전부 1열과 2열 전체를 문짝 하나로 그렇죠. 그런 드러나는 것들 그런 있죠. 차들 있잖아요. 이런 차들 이 문을 열기 위해서 나는 옆에 충분히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가운데다가 떡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저 차는 외제차도 아니고 차원이 가운데를 길지도 밀고 않은데 계세요. 저렇게 네, 두 개를 뭐죠? 이렇게 이건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건? 황당합니다. 예. 저렇게 되놓으면은 진짜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와, 이건 진짜 이건 두 칸을 그냥 가운데로 잡아 먹으신 거네요. 제가 저렇게 된 차들 중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 하나 이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너무너무 그 응급적인 상황이었어요. 아, 그런 건 이해가 그래서 되죠, 충분히. 충분히 그 차를 갖다 댈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갑자기 그 아내를 갖다 에스코트하고 올라가면서 저런 일이 있어서 근데 그런 분들은 나올 때부터요 거의 막 무릎 꿇으면서 나오세요. 죄송하다고 제가 그렇죠, 바로 그렇죠. 이렇게 옮겨놓겠다. 네네네. 옮겨놔야 되는데 지금 아내가 지금 이렇게 응급실에 오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급한 상황에도 칼처럼 한 방에 착 이렇게 집어넣고 들어가신다는 거. 그래서 평소에 운전 연습들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끔찍한 사진 그 우리 제작진이 하나 발견했는데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칸을 주차장 차지한 4칸을 주차장이에요.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평론가님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앞뒤로요. 네. 심지어는 넘어가지 못하게 주차 방지 턱까지 있는데 턱도 지금 뛰어넘은 거죠? 뛰어넘은 게 아니라 주차 방지 턱 사이로 아, 사이로 들어가서 야, 예, 정말 역대급 무개념 주차가 아닌가. 이건 전설이다. 이런 분들은 이 운전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 한 분 때문에 3분이 차를 갖다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저렇게 하고 갈 생각이 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평론가님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차칸을 혼자 막 두세 칸 차지하거나 뭐 이렇게 좀 주차 너무 얌체같이 해서 화가 났을 때 뭔가 문에 일부러 더 바짝 세워둬서 분쟁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최근에 한 판례가 나왔던 사건이 있었는데 원래 굴착길에 대시던 공간이었나 봐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다른 차가 승용차가 주차를 하니까 화가 난다고 원래 자기 칸이었다고 화가 난다고 뭐 주변에 콘크리트, 부품 이런 거를 가득 이제 사면을 쌓아놓으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 없도록 18시간 정도를 아예 운행이 불가능하게 해놓은 사건에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아세요?
재물손괴죄. 그렇죠. 네. 역시 이제 법률 전문가와 다보신데. 전문가라니까. 이게 저는 언제 이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들었었냐면 이 차와 관련돼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보배땡땡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네. 여기서 유명한 그 주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주차 괴물? 주차 뭐 그런 사람이 하나 네. 있었어요. 축제 때문에 네. 이제 구경을 하러 그 지자체에 놀러 간 분이 있었는데 네. 자기 차를 대야 될 자리에 네. 주차를 불법적으로 해놨다. 불법은 아니죠, 사실은. 네. 그 주차장이 자기가 전세된 주차장이 아니었거든요. 네. 공적 공간에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생각이 돼서 거기다 주차를 해놨는데 그 앞에다가 자기 차를 대놓고 가버린 거예요. 어머머머. 못 빠져나가게. 네. 그래서 그날 가족들하고 나들이를 왔었는데 네. 차가 못 나가는 바람에 그 차를 놓고 어쩔 수 없이 집에 다른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힘들게 그 고생을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보배 땡땡 분들이 딱 출동을 하셔가지고 레카차 이런 것까지 몰고 가가지고 주변을 아예 그 차를 갖다 쌓아버린 둘러싸서 거군요. 응징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 차 이렇게 자기가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앞을 막아놓은 차를 신고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재물손괴죄 같은 거를 아. 조언해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막아놔도 재물손괴죄가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갖다 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 보배 땡땡 형님들도 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응징하다가 이런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생기시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는 게 원래 그 외형을 손상시키지 않아도 운행이라는 본래 목적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이제 재물손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판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점도 분쟁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차 문제 저희도 오늘 좀 재미있게 좀 얘기를 나눠봤지만 심각한 문제죠. 예. 관련 법안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문지석 의원이 아파트 등의 공공주택에서 이제 주차장에 관련돼 있는 어떤 갈등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또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등을 묶어가지고 네. 한꺼번에 이제 대표 발의를 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주차 구역을 두 면을 한꺼번에 사용했다든가 이런 비상식적인 그런 주차 공간의 그 독점적인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법적인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들을 갖다 만들어 놓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인 합의를 잘 해서 합리적인 차원 내에서 어떤 적절한 처벌들이 좀 가해진다면 그러면은 이제 기준이 생기는 거니까 분쟁을 갖다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네, 오늘 주차 문제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